확실히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뭔가를 얻어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팁들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진짜 세상에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링크드인 같은 데 가가지고 저는 항상 롤모델을 찾고 아니면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롤모델을 찾고 그냥 물어봐요. 나 너가 하는 거 배우고 싶고 너처럼 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되냐, 15분만 달라, 이렇게 해서 안 해주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네트워크 구성이나 이런 건 어떻게 확장을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네트워킹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도 생각했고, 근데 네트워킹 하면은 되게 시간 낭비 많이 하잖아요. 막 가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생각한 방법은 그 네트워킹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를 나한테 오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로봇 미럽을 만들었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미럽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게 뭐 동아리 모임 같은. 네네. 그래서 거기 미럽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샌디에고 로보틱스 클럽을 만들고 그 미팅을 저희 오피스에서 했어요. 처음에 킥오프 했을 때는 한 5명 정도 갔는데 진짜 오합지졸만 로봇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나마 그 중에 한 분은 컴퓨터 사이언스 하신 분이어서 그나마 그분이 저희 중에서는 로봇을 제일 잘하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랬더니 어쩌다가 우연히 걸려가지고 그 모임이 한 5명, 7명, 8명 이렇게 됐을 때 8번째 분이 그래도 나름 로봇을 아는 분이어서 그분이 계속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또 그분이 또 다른 분 물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화요일마다 미럽을 했거든요, 제 오피스에서. 근데 한 3년 정도 하니까 한 1,400명 이 정도 됐었나? 네,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로봇 관련 미럽에서 한 4번째로 큰 걸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전 자연스럽게 지금 주영님이 팟캐스트 하시는 것처럼 스피커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로봇 관련된 스피커를 일주일에 1명씩 찾아야 되고, 그거가 제가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그냥 익스큐즈가 돼서 그 전문가들을 만나고 우리가 이런 로봇 미럽 있는데 여기 와서 한번 프레젠테이션 해주세요 하다 보면 로봇 교수분 만나고 로봇 스타트업분 만나고 로봇 대표님 만나고 로봇 엔지니어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거기 통해서도 저희가 하이어도 많이 했고 정보도 많이 얻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 오피스에 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은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냥 그거 외에도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 많이 했었는데, 시간 낭비하는 네트워크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은 너무 쓸데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냥 가서 그냥 술 마시고 시간 낭비할 거면 스타트업 하느라 시간 없는데. 그쵸. 안 그래도 없는 시간 쪼개서 가는 건데.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네트워킹 이벤트 가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뭔 의미가 있나.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회초년생 입장으로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그래서 뭔가 내가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나도 도움을 못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안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일단 먼저 좀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자, 내가 뭐 할 말이라도 좀 있어야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뭔가를 얻어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 팁들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팁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진짜 세상에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게 첫 번째 팁인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링크드인 같은 데 가가지고 저는 항상 롤모델을 찾고 아니면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롤모델을 찾고 그냥 물어봐요. 나 너가 하는 거 배우고 싶고 너처럼 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되냐, 15분만 달라, 이렇게 해서 안 해주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절을 해도 뭐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물어보는 편이고요.
뭐 워낙 유명한 얘기인데 너 주변에 가장 친한 5명이 평균이 너를 뭐 represent 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최대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그 이스라엘 출신 인베스터면서 한국 시민권을 따신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분인데 그분이 항상 한국인들에 대한 불만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되게 많이 만나는데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처음 만나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너 이거 잘하지 너 이거 이렇게 해서 나 좀 도와줘 이러면서 숙제를 준대요. 처음 만났는데 네. 근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대라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고 뭐 그런 거 많이 못 물어보고 이러는데 결국 이 사람은 한국 시민이면서 한국에 열정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뻔뻔해지고 그렇게 원하는 걸 그냥 단도직적으로 물어보고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숙제를 주고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이 성공한 쪽도 많고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타트업 씬도 워낙 발달이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쪽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배워야 될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일단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알고 정확한 걸 물어봐야죠. 딱 전문 분야를 물어보고 그냥 뭐 아무한테나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면 안 되지만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원하는 거를 딱 알면 딱 그걸 해달라고 하고 팔로우업하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겠죠. 내가 제공할 만한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게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파악이 시작이 돼야겠다. 내가 이 네트워킹 이벤트나 이 모임을 통해서 얻고 싶은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해야 되는구나. 뭘 줄 수 있는지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네트워킹 이벤트를 나에게 쓸모있게 만들려면 내가 뭘 원하는지부터 파악을 해서 뭘 물어보고 싶은지를 준비를 해가는 게 중요하겠다. 네, 그게 확실히 느껴진 것 같아요. 왜냐면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하면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확실히 이 로봇 미트업에 가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쓸모가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진짜 쓸모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포커스가 없기 때문에 이 걸러내는 채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걸리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면 내가 뭘 줘야 할지는 그렇게 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도움 주는 건 그 다음 사람들한테 저희가 전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그 pay forward 문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내기일 때 좋은 선배들한테 도움을 받고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후배들한테 주고 그냥 뻔뻔하게 도움 청하고 그분들한테 꼭 돌려주는 거 생각 안 하지만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위치가 됐을 때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게 참 너무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도움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같이 선배들이랑 밥 먹을 때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학생인데도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됐고 그냥 후배들 밥 사줘라. 그래서 저도 항상 후배들 만나면서 계속 밥을 사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의 연장선이 아닐까. 네. 그래서 후배 입장에서는 좀 당당하게 좀 뻔뻔하게 일단 물어봐라. 두드리면은 열린다. 네.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사실 4번째 인터뷰에서 배성민 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한수 대표님 얘기를 듣고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분 인터뷰를 너무 하고 싶다. 성민 님 도움도 많이 주시고 샌디에고에서 이렇게 창업을 하셔가지고 성과를 내시는 분이 있구나 하면 꼭 대표님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연결고리가 사실 너무 없어서 제 그 유교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형성된 후에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네. 대표님이 어떻게 우연찮게 연락을 주셔서 만나게 됐지만 원래 같았으면 더 다음번에 물어보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저도 그걸 많이 이제 느껴가지고 이거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물어봤는데 된다고 막 다들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러셔서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이제 너무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느꼈죠. 그냥 물어보기만 해도 열리는 문이 생각보다 많구나.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열어보는구나.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그때 대표님 만났을 때 제가 컨텐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 미터에서 스피커들 찾으면서 이 미터이라는 게 그 사람들과 만날 핑계가 된다는 것처럼 저도 팟캐스트라는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대표님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두세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핑계나 구실될 만한 자기 재밌는 무언가를 하나 시작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게 있으면 훨씬 편하죠. 연락하기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있으면 훨씬 편하긴 한데 그런 핑계 같은 게 그룹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도 같이 소속돼 있지만 그 소켈 K그룹 뭐 이런 KSCA 뭐 이런 그룹들 들어가가지고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이러면 원하는 분들 모시고 이런 거 하기도 좀 편해지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도 하기 싫고 아니면 연결고리가 없고 이러면 그냥 진짜 링크드인으로 해서 연락해도 생각보다 연락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네트워킹 관련해서는 제가 대학교 때 읽었었던 책인데 Never Eat Alone 네. 그 키트 페라지가 쓴 책인데 결국에는 그 혼자 밥 먹지 말고 그리고 항상 네트워킹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 보면서 배우고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 그거 보고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사람이요? 네. 대학교 때.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너 책 너무 잘 읽었다. 이거 정말 재밌었다. 다음에 한번 만나고 싶다 이랬더니 너 일본으로 올래? 이러는 거예요. 답이 왔어. 그러면서 자기가 컨퍼런스가 있는데 자기 어시스턴트 연결시켜주면서 이 영 젠틀맨한테 컨퍼런스 티켓 하나 주라고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갈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때 못 갔는데 와 키스 페라지 후회하시나요? 당연히 후회하죠. 그때 후회할 것 같으면서 답변을 보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학교에서 뭔가 빠질 수 없는 미터인지 파이널인지 뭔가 있었어요. 그 딱 기간에. 그래서 학교를 페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못 갔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무런 연결고리 없는 분, 되게 유명한 분한테 그냥 이메일 띡 보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오라고 하고 거기 갔으면 또 뭔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생각보다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고 진짜 두들기면은 답변이 올 때가 있다 이런 것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으면서 놀란 게 저도 사실 이 책 중학교 때 읽었습니다. 혼자 밥 먹지 마라라는 키스 페라지라고 나오네요, 한국어로는. 근데 이제 듣고 약간 소름이 돋아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너무 삶에서 일찍 이걸 읽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무 계산적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강조했던 게 이제 팔로업 강조를 되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만남을 이제 계속된 인연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미팅 끝나고 한 번씩 이렇게 팔로업 보내라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회사 CEO가 얘기했었던 것들 중에 이제 가장 큰 거가 팔로업 잘해라. 본인은 어떤 미팅을 하는데 무조건 예외 없이 어떤 일이 있든 2시간 안에 팔로업 이메일을 꼭 보낸다고. 근데 그게 이제 너의 인생을 확실히 바꿔줄 거니까 그렇게 꼭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 두 분이서 하라 하니까 저도 이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제 기억에 중학교 때 읽었던 위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남아있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다는 거 보면 참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왜냐면 사실 저도 CEO한테 보냈어요 이메일을. 근데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레드를 한 3-4번 주고 받았는데 정말 바쁜 사람들도 이렇게 남들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꼭 이거는 잘 사용해보면 좋겠다. 한국인도 이제 예의를 너무 차리다 보니까